그런 말 들을까봐 말을 안 했어요. 시험 공부한다고 사람들한테. 실제로 저만 알고 있었어요. 시험 보는 거를. 안녕하세요. 노세부부입니다. 노무사랑 세무사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노무사는 노동법 전문가입니다. 노동법은 회사한테도 필요하고 근로자한테도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에는 법률 자문 많이 하고 있고 근로자분들한테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사건 일어났을 때 사건 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 관련해서 기장대리 업무랑 재산세 업무, 세무 컨설팅 등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를 많이 맞닥뜨릴 일이 없겠지만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 할 때 가끔 이제 세무사를 보게 될 거고요. 개인 부동산 양도라든지 아니면 증여나 상속 같은 이슈가 발생할 때 세무사를 많이 찾게 됩니다. 자격을 취득하는 그 시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비슷해요. 1차 객관식 시험 보고 합격하면 2차 시험을 논술형으로 씁니다. 근데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1차 시험 붙으면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무사는 3차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직군 중에 유일합니다. 유일할걸요? 그 면접이랑 과정은 왜 필요한 거예요? 그건 노무사회에 물어보시면 세무사 시험은 하루 보고요. 노무사 노무사 시험은 이틀 봐요. 이틀 봅니다. 노무사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2번 연속으로 보고요. 세무사 시험은 토요일날 하루 보고 끝납니다. 2차 시험이. 대부분 시험 과목이 4과목 이내로 들어오면 하루면 보고요. 근데 이제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5과목이라서 노동법을 2번 보니까 나눠서 그래. 봅니다. 이 직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금융권 취업을 준비를 하다가 어릴 때 보험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업 하나만으로는 조금 한계를 느껴가지고 세무사 시험을 치르게 됐고 합격을 해서 지금 현재 보험업과 세무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였는데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에 그때 남편이 수습 세무사였는데 자꾸 세무사한테 노무사가 하는 일 시킨다고 꽁시렁 대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무사 이러니까 노무사 해볼까? 이렇게 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엄청 용감하게 도전을 하신 거네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노무사 하고 싶다고 노무사가 되는 거냐.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걸려요? 일반적으로 한 3, 4년 걸리지 않을까요? 조금 길게 보시면 4, 5년 그 이상도 많고요. 지금 전문직군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합격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시험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좀 심합니다. 실제 공부 루틴은 어떻게 꾸려서 하셨나요? 저는 회사 다닐 때는 출근하기 전에 2시간 하고 퇴근하고도 한 2시간, 3시간 하다가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내가 회사 출근하던 것처럼 공부하자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습관을 잡다가 나중에는 공부량에 따라서 공부 시간도 늘어났죠. 합격하기 직전에 8개월을 어떤 식으로 생활을 했냐면 7시에 도서관에 들어가서 밤 10시에 나왔어요. 그 생활을 딱 8개월을 했고요. 2차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제일 제 스스로한테 좀 다짐을 했던 게 저는 이제 쓰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손이 먼저 가는 그런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어느 정도로 썼냐면 일주일에 0.5mm짜리 제트스트림 하나씩 썼어요. 실질적으로 쓴 거는 4, 50개가 되죠. 8개월 동안. 다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논술 시험을 보니까.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말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쓰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쓰는 게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한 거죠. 실제 시험장에서 느낀 분위기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 딱 들어서서 일단 평소에 하던 대로만 답안지를 써보자 해가지고 1교시 딱 시험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교시가 회계학,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 시험을 보는데 1교시 1번 문제를 모르는 문제였어요. 근데 심지어 모르는 문제가 100점이 30점짜리였어요. 그 문제를 틀리면 거의 합격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원래 2, 3, 4교시는 다 자신 있는 과목들이어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1교시 1번부터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되게 좀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1교시는 고득점은 아니었지만 다행히도 합격하는데 문제는 없게끔 풀이는 했습니다. 저는 시험장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집중을 해서 시험장 분위기 이런 것까지 느낄 여유는 없었고 저희 이틀 본다 그랬잖아요. 네. 마지막 날 시험 끝나고 시험장에 한 1, 2분 정도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끝났네? 끝났다고 생각해서 기분도 좋았는데 이렇게 끝나버렸네? 약간 오. 그런 먹먹함이 들었어요. 저희가 법전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 법전 시험 끝나면 가져가라 그래요. 근데 저는 법전을 가지고 나올 힘도 없었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남편이 꽃다발이랑 녹차라떼를 들고 서 있어. 녹차라떼 좋아해서. 네, 네. 녹차라떼를 들고 서 있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네. 시험장 나오자마자 엄청 울었어요. 네.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때 준비할 당시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께서 그때 계속 아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좀 빨리 합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컸었고 시험이 조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한테도 좀 힘들고 가족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합격을 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합격한 다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합격했다는 통보 받은 날 딱 집에 오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세무사님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되게 뭉클했었어요. 각각에서 킬러 과목은 어떤 거였나요? 저는 인사노무관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싫었어요. 계속 뜬구름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했어요. 그 공부만. 조금을 하더라도 너무 싫으니까 다른 과목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인사노무관리는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붙잡고 싶어가지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 네. 과목이에요? 그거? 경영학의 일종인데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분석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세무사 시험 볼 때 그 경영학과나 아니면 이제 회계학과 이런 쪽에서 처음에 맞닥뜨리는 과목이 회계원리, 중국회계, 재무회계 이쪽 과목인데 저도 솔직히 그 과목이 제일 어려웠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 과목 때문에 조금 힘들었고 근데 반대로 그 회계 과목이 네. 다른 분들은 점수를 따는 과목이었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 과목 때문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조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공부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최악의 습관이 있을까요? 그냥 뭐 핸드폰 일단 어플은 다 지웠어요. 유튜브랑 인스타 이런 어플들은 다 지웠고 그 홈 화면에 녹음기, 메모장, 알람, 계산기 이런 것만 놓고 썼죠. 진짜 무전기처럼 썼어요. 아니, 저는 이제 어플을 지우고 이러진 않았는데 일단은 핸드폰을 보는 순간 딱 보면 1시간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보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음악 들으면서 좀 공부를 하곤 했는데 음악을 켜놓고 핸드폰은 가방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냥. 이제 큰일 보러 가면 네. 핸드폰 하다 보면 이제 볼 일은 끝났는데도 앉아서 한참 동안 볼 때 있잖아요. 특히 이제 남편들이 많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네. 안 나와요? 그것도 화장실 들어가면 안 그것도 아예 안 하신 거예요? 시험 준비하실 때는? 그땐 봐야죠. 저는 공부하던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아, 그거 가지고 움직였어요. 아니면은 필기 어플을 핸드폰이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기 어플을 이제 켜서 그거 보고 움직이고 그랬어요. 저는 아닙니다.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은 어떤 것이었나요? 행정쟁송법이라고 네? 법이에요. 행정쟁송법. 그게 시험 공부할 때도 잘 됐고 시험도 잘 볼 것 같았는데 진짜 잘 봤어요. 저는 회계학이 좀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세법이나 이제 세무회계, 세법 관련 이제 계산 문제나 아니면 세법 암기, 서술 이쪽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했었는데 조금 공감이 안 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세무사 시험을 보면은 항상 포기하는 과목 중에 제일 끝에 포기하는 과목이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이 너무나 암기량이 많다 보니까 배점에 비해서 암기량이 많다 보니까 끝에서는 포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책을 거의 암기를 했었어요. 웃긴 거긴 하지만 그 법을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합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전문직이라는 거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뜯어 말리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고 안 될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럼 합격하고 나서 좀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그런 말 들을까봐 말을 안 했어요. 시험 공부한다고 사람들한테. 실제로 저만 알고 있었어요. 시험 보는 거를. 그 멘탈이 흔들릴까봐 그래서 말 안 하고 공부를 했죠. 합격한 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노무사를 일단 알까? 노무사가 뭔지 알까?가 제일 걱정이 됐고 합격
시작한 날은 많이 축하를 받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저는 못 느꼈어요. 수험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 때문에 두렵다기보다는 사람 자체를 많이 안 만나게 돼요, 공부할 때는. 예, 왜냐면 시간도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그런 거는 많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신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긴 하거든요. 이게 시험에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극복하는데 조금 애를 썼던 것 같고, 합격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가족들 반응이 좋았고 왜냐면 저는 아내가 공부할 때 옆에서 보고 있었지만 제가 공부할 때는 또 가족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아내도 그때 여자친구로서 같이 옆에 있었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힘들어요. 마음 졸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됐다는 그런 안도감에 서로 다 기뻐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함께 개업을 해서 하고 계시는데 거리는 괜찮으신가요? 먹고 살만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하는 만큼 버는 구조인 걸 사실이고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저와 또 제 가족과 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무사랑 세무사라는 직업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좀 적합하다, 추천하고 싶다 이런 유형이 있을까요? 숫자적인 감각이 좋으면 아무래도 유리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세무사라는 직업이 개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숫자라는 감각도 중요하지만 대인관계나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조금 더 세무사에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MBTI로 따지면 F 성향이 조금 강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회사 대표님이나 아니면 직원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노동법을 다루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거에 공감을 해주고 그다음에 해결해주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F 성향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F입니다. 오늘은 세무사 시험하고 노무사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시험 난이도나 뭐 접근 이런 것들은 우열을 가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 영상이 세무사나 노무사 시험에 접근하고 싶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노세부부 남편 김재우 세무사, 아내 강혜영 노무사였습니다.